갈고 썰고 튀기고 볶고 지져서 만든 맛있는 음식들. 이 요리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자로 만든 요리라는 것. 국민 채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감자. 그런데 감자라도 다 같은 감자가 아니다? 일반 감자가 아니고 씨감자. 일반 감자의 아버지격인 씨감자. 그 수익은 과연? 연매출이 어느 정도나 돼요? 씨감자로만 10억 정도. 연매출이 무려 10억 원.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씨감자. 그야말로 농가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 감자로 돈 좀 벌었습니다. 씨감자로 부자 농부된 사나이 농사 37년 차 권혁기 씨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일대. 이곳은 고랭지 농사가 주를 이루는 지역. 이른 아침 해가 다 뜨기도 전이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벌써 시작된다. 어디로 가세요? 작업장. 감자 수확할 때 오늘. 벌써요? 예. 지금 가서 미리 준비해놔야 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현장에 나간다는 권혁기 씨. 10분 넘게 차를 달려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감자밭이다.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걸어 올라가야 진짜 감자밭에 도착. 그런데 밭에 들어가자마자 감자는 보지 않고 뭔가를 살피는 권혁기 씨. 보일 듯 말 듯 가느다란 줄이 밭을 둘러싸고 있다. 이 줄은 뭐예요? 전기 목채기요. 전기 울타리. 전기 울타리요? 네. 감자밭에 웬 전기 울타리일까? 해마다 야생조수를 이렇게 포획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엽사들이 다녔는데 지난해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총기 허가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목채기를 안 쳐놓으면은 돼지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먹이를 찾아 수시로 밭에 내려온다는 멧돼지들. 한번 내려오면 밭을 온통 다 파헤쳐 놓는 통에 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돼지들 때문에 다 이러는 거예요. 밤새 망가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하는 일이 또 있다. 바로 농기계를 점검하는 것. 밭농사에서 농기계 사용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미리 시운전도 해보는데 밭에 나와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농기계 없이는 안 될 꽤 큰 규모. 이곳의 면적만 무려 8,000평이다. 농기계를 몰아 밭을 갈기 시작하는 권혁기 씨. 그런데 감자를 담질 않고 캐기만 한다? 이건 왜일까? 기계로 이렇게 캐놔놓게 되면 수분도 좀 증발되고 그러면 나중에 주워 담았었을 때 상처도 덜 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캐 갈아놓는 거예요. 미리 캐놓은 감자가 물기가 마르면 바로 걷어들이기 시작. 밭이 워낙 커서인지 숙련된 인부가 쉴 새 없이 걷어들여도 그 작업량이 상당하다. 여기서도 몇 톤 정도 나오겠는데요?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돼서 한 4, 50톤 정도. 하루 수확량이 무려 50톤! 지금 오늘 캐는 감자가 이게 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그 감자 아닌가요? 그냥 일반 감자 아닌가요? 씨감자라 그러는 거는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종자로 쓸 수 있는 게 씨감자고 우리가 식용으로 보통 먹는 감자 있잖아요. 그 감자의 아버지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감자의 씨앗 노릇을 한다고요? 씨감자 하나를 심으면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정도 더 증식이 가능해요. 일반 감자가 20kg에 2만 원 할 때 씨감자는 34,000원. 일단 그 몸값부터 다르다.
그렇다면 이 귀한 몸 시감자로 올리는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시감자로 하는 한 10억 정도? 시감자로 연 매출 10억 원. 국내 시감자 주산지인 왕산면. 이곳은 시감자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시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적지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해발이 한 700 이상 정도 되면서 그늘이 지지 않고 통풍이 좀 잘 되고 그리고 배수가 잘 되고 워낙 감자가 많이 나는 동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시감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대퇴골 수술을 하셔서 농사를 못할 상황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오남매의 장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농사를 접하게 됐어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농부가 된 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시감자에 주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감자가 돈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이 이제 시감자 최종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감자 생산하게 됐죠. 처음엔 고랭지 작물을 여럿 키웠다는 권혁기 씨. 하지만 농사보다 더 어려운 건 판매였다. 수입이 불확실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고르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시감자를 내가 한번 직접 생산해서 한번 하는 게 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별도의 시감자 생산을 하게 된 거죠. 밭에서 일을 다 보고 나자 다시 길을 나선 권혁기 씨. 무려 30분 거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감자밭이다. 근데 와서 이제 여기를 펼 거야, 그다음에. 이곳에선 또 어떤 일을 보는 걸까? 아까 들은 밭과는 밭의 규모도 모습도 사뭇 다른 이곳. 이곳엔 다른 품종의 시감자가 심어져 있다는데 요거는 감자가 조풍이라는 감자. 굉장히 수량성도 좋고 다른 감자보다 파종했었을 때 수확 시기가 한 열흘 정도 빨라요. 무슨 이유에선지 이곳저곳 떨어진 곳에 밭을 두고 있다고. 재배하신 면적은 얼마나 돼요? 올해 한 8만 평. 연간 총 재배 면적이 8만 평. 강릉과 정선, 평창 등 세 지역에 걸쳐 시감자를 키우는 권혁기 씨. 여길 다 다니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천천히 돌아보면은 하루 반. 제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감자 밭. 이 상황 속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시감자 부농 비법 첫 번째, 병충해로부터 시감자를 보호하라. 영문 모를 망이 씌워져 있는 이곳.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하우스도 아니고. 여기 모기장을 쳐가지고 진딧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종 기본 식물은 이런 상태로 재배를 해요. 시감자에게 병을 옮기는 진딧물을 막기 위해 망실 재배를 한다는 시감자 농사. 조직을 배양해서 보급종 단계가 되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병충해를 막고 건강한 시감자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염돼 있는 감자가 주변에 있는 게 더 위험해요. 감자에서 감자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시감자를 생산하는 그 보급종을 생산하는 최종 지역 주변에는 일반 식용 감자가 가급적이면 안 심겨진 곳에다가 채종을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감자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감자밭과 떨어진 곳에서 시감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 밭이 여기저기 제각각 나눠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밭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밭 사이로 보이는 두둑이다. 이 중간에 돌이 하나씩 비어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방제골, 방제. 골. 두둑 10개당 하나씩 만들어둔 방제골. 이렇게 방제골을 만들어둔 이유는 뭘까? 순이 이렇게 정도 자라면
사람이 다닐 때 순도 망가지잖아요. 그럼 순을 이렇게 적혀야 돼요. 그러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약을 칠 때도 일로 다니면서 약을 치고 혹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감자가 있는지 보는 것도 이리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감자를 다치지 않고 좋죠. 씨감자를 키울 땐 첫째도 바이러스, 둘째도 바이러스 조심이다. 식사하러 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어느덧 출출해질 시간이 됐다. 직접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놓는 권혁기 씨. 정갈한 포장에 밥도 반찬도 푸짐하다. 도시락 주문하시나요? 저희 집사람이 싼 거예요. 그래요? 네. 용기만 하세요. 작업 후에 먹는 꿀맛 같은 식사.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깔끔하고 푸짐한 도시락이 아내의 솜씨라니. 사실 그의 아내는 점심에 2번의 새참까지 인부들의 식사 준비로 이곳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남자보다 더 바빠요. 남자들은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내의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으로 다시 힘을 내본다. 씨감자 수확이 한창인 그날 오후. 감자밭을 뒤로 하고 찾은 곳은 바로 무 수확 현장. 일하다 말고 권혁기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무 심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무 작업을 한다 그래서 비닐을 어떻게 걷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무 재배도 하세요? 무, 배추, 감자 다 하죠. 다른 작물도 재배한다고요? 이 시감자를 하는 사람들은 연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윤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자 심고 다음 해는 배추나 무를 심게 되죠. 땅의 상태에 따라 윤작을 해야 한다는 씨감자 농사. 그 사이사이 고랭지 채소를 심어 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권혁기 씨가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면적은 약 2만여 평. 씨감자와 시세가 다른 고랭지 채소는 어떻게 값을 매길까? 평당 한 12,000원 정도? 평당 12,000원? 개수가 아닌 평당으로 계산한다는 고랭지 채소 농사. 2만 평 농사에 2억 4천만 원 매출 확인.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권혁기 씨.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건지? 고랑 파인 것부터 특이한 이곳은 어떤 곳일까? 보급종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겨진 곳. 그야말로 씨감자에 씨감자가 심어진 가장 중요한 땅이 아닌가? 칼라 감자, 보라 감자. 이건 자영이라는 감자고요. 여기 홍영이라는 감자의 핑크색. 이름 예쁘죠? 속도 그러면 예, 핑크색이에요. 마트에선 흔히 보기 힘든 다양한 품종의 감자들. 이 분홍색 감자의 경우 맛과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았다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자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모든 영양소도 얻고 내 몸도 적당히 고칠 수 있는데 감자만 잘 드셔도.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칼라 감자가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씨감자 구농 비법 2번째, 다양한 종자 개발에 힘써라. 감자라고 다 같은 감자가 아니다. 얼핏 봤을 땐 모양이 다 비슷하지만 그 맛과 용도는 천양지차. 그의 밭에서 보유하고 있는 씨감자 품종은 모두 12가지. 그게 다 꾸준히 품종 개발을 해온 덕이다. 그 결과 그는 신품종 단호 출원으로 최고 농업 기술 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권혁기 씨. 그런 그가 몇 년간 공들인 새 품종 감자를 보여줬다. 요 감자는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신품종으로 출원할 감자인데 아직까지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지금 고민 중. 각구의 노력 끝에 수확을 이어가고 있는 권혁기 씨의 씨감자 12종. 과연 그 가치는 얼마일까? 여기 지금 5,000평에 심어져 있는 감자는 제 장사 미천이기 때문에 억만금을 갖다 주고 달라고 해도 제가 단 한 개도 못 줘요.
오염만 안 시키고 잘만 관리하면 10년도 갈 수 있어요. 오염만 안 시키고 잘하면. 그렇게 되면은 매출 곱하기 10 하면 되겠는데? 연 매출 10억이라는 권혁기 씨의 농가. 10년 동안 이 매출을 유지한다면 씨감자 가치는 무려 100억 원.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감자 이러면 수미 이렇게 갔던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용도로 먹는 게 좋다. 또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도 또 수량성이 좀 이렇게 담보가 되는 그런 신품종 위주로 저희가 앞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행 따라 하나만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맛과 취향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권혁기 씨. 그러기 위해선 어떤 감자가 어디서 잘 자라는지, 어떤 날씨에 잘 적응하는지 몇 년 동안 지켜봐야 출원이 가능하다는데 이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씨감자를 주문하기 위해 다른 지역 농민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왔다. 이게 뭐예요? 수미라고. 작년까지 그렇게 수미를 하다가 올해 이제 200으로 바꿨는데 소득면에서도 월등히 좋았어요. 사실 그가 다양한 품종을 권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수미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제는 이 적응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고온에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고 각 지역의 환경과 기후에 따라 잘 맞는 품종의 감자를 골라 추천하는 것이다. 똑같은 면적에서 수미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이 나왔고 그러니까 농가는 같은 평수에서 더 많은 양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품질도 좋아졌지만 가격도 좋아졌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굉장히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주를 이루는 씨감자 농사. 권혁기 씨는 다양한 품종의 씨감자에 대해 농민 교육을 진행하면서 홍보와 판로 개척이란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다들 한창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뭔가 딴일 삼매경에 빠진 권혁기 씨? 뭘 하시나 봤더니 돈 계산 중이다. 오늘 나갈 인건비가 258만 원. 그 인건비에. 네, 오늘 나갈 거면. 일당은 현장에서 바로 기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밭의 상황에 따라 매일 일하러 오는 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제는 현금으로 주시나요? 예, 예. 현금으로. 어디 가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성황당 당제사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일을 봐야 해요. 밭일이 한창인데 만사 지치고 마을 제사를 도우러 간 권혁기 씨.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마을 행사다.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좋아서 뭐 포장도 되고 확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진짜 길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사고도 나지 말고 마을 주민들의 무사안녕, 풍년 농사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명월 이맘때 우리가 매년 이맘때에 성황당 제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지내요. 그 시작은 조선시대 영조 제위 시절부터 이곳에 성황당을 세우고 음력 8월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제를 지내왔다. 권혁기 씨도 이 일에 항상 일손을 보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늦은 밤까지 제사 지낼 준비가 이어지고 준비가 다 끝난 후 예를 갖춘 이들이 조상님들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 오교 존명 지신 지명. 사람의 운명과 농사의 결과는 하늘이 내어주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풍요와 평안에 대한 간절함이 수백 년에 걸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올해도 다들 무사히 농사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이제 정림하고 가면 돼요. 시간 없어도 이렇게 내서 하시는 거예요?
해저 대마을 일인데. 농사꾼에겐 마을의 일이 곧 나의 일. 모두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는 한 마음이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씨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수확한 감자는 1차 물기를 말리고 걷어들인 후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이동. 감자밭에서 조금 떨어진 권혁기 씨의 집 쪽으로 가져간다. 이곳에 함께 세워진 저장 창고에 넣기 위해서다. 창고 안에 가득 채워진 씨감자들. 서로 섞이지 않게 품종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감자를 캐가지고 온 거를 우리가 품종이 하나면은 하우스 안에다 하나로 그냥 이렇게 쏟아서 건조를 시키면 되는데 품종이 지금 1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섞일까봐 각자 많이 수확하는 감자를 품종별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짜투리를 옆에다 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로 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수확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 쉬운 감자. 이 상처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 금세 썩는 것이 큰 문제. 저온에 건조해 상처가 난 부분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큐어링 작업이다. 땀이 차 있잖아요, 감자 자체가. 매일 생산되는 50톤 지감자를 다 저장하고도 넉넉할 것 같은 저장 창고. 다른 창고가 여러 동 세워진 이곳은 어떻게 조성됐을까? 여기 부지는 2,100평. 자택을 중심으로 공구실과 냉동창고, 저장창고와 분류장, 건조장 등 여러 공간이 합쳐져 있는 이곳. 창고 옆 부부의 집에서 눈을 돌리면 그 옆에 세워진 공간은 바로 커다란 주방시설.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인부들의 삼시세끼가 준비되고 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한 푸짐한 저녁상. 김치나 고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야 겨우 부부 둘만의 시간이 생겼다.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애들이 뭐 휴가 오거나 주말에 뭐 애들이 놀러 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렇게 먹죠.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이면 같이 먹고 직원들이 퇴근하면 저희는 둘이 이렇게 먹고. 그런데 밥이며 반찬이며 여길 봐도 감자, 저길 봐도 감자. 부부의 감자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는 감자가 없으면은 거의 이분은 안 드셔요. 그리고 감자 반찬, 감자밥,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일 때도 감자를 넣는다고요? 예, 너무 맛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감자 꼭 라면 끓일 때 채 썰어 넣는데. 감자 라면 자체가 좀 짜잖아요. 그런데 감자를 넣게 되면 짠맛이 많이 덜해요. 좋아요. 감자 사랑까지 꼭 닮은 부부.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파이치 모임에서 그때 해장을 했는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 야식 그냥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그날에 그냥 사람이 모자른다 해갖고는 그냥 인원 충당하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제가 좋아서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구제를 해줬죠. 감자와 함께한 40년 결혼 생활. 부부는 힘든 농사를 지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한평생을 살아왔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부부. 가가메리가 되는데. 그런데 두 사람만 지내기엔 뭔가 집이 너무 크고 썰렁하다. 일 2층까지 60다. 생각해보니 후회돼요. 왜서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 왜요?
청소를 많이 시키잖아요, 저를.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아니다. 청소는 진짜 우리 누구나 나도 바쁘니까 이 로봇이 다 해줘요, 솔직히. 청소 때문에 뭐 집이 크다 이렇게 후회해본 적 없어요. 리모컨 줘. 저녁 식사까지 마쳤으니 이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내일 새벽부터 식사 준비에 정신없을 아내는 먼저 자리를 뜨고 가뜩이나 휑한 거실은 남편 권혁기 씨의 처지.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피곤을 견디지 못하겠는지 TV를 끄고 일어서는데 잠자리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그가 들어선 곳은 바로 서재방. 사무실이에요. 서재 겸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이곳. 하루 일이 다 끝나면 매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농가 경영 장부를 작성한다. 그날 현장에서의 상황을 기록해 자료를 보며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